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반지를 제대로 끼지도 못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부모님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가게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저를 막아섰죠. 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에 우리 부모님 계세요! 그때 들것 하나가 나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이 시뻘겋게 타 있었죠. 살점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밀어냈어요.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전신 3도 화상이에요.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저는 아직 안에 계신 아버지와 구급차에 실리는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불길 속 아버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울었어요. 영안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계셨어요. 저는 프로포즈 반지를 낀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매만졌죠. 아버지,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저 가세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셨어요. 남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매일 병원을 찾아왔죠. 그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화상치료 중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2주간 싸우시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한 달 사이에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죠. 결혼 준비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 앞에 섰어요.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아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장례를 모두 치룬 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밥도 먹지 않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매일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주었죠. 밥을 차려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 들 힘조차 없었어요. 그이가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저는 폐허가 된 가게 자리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검게 탄 잔해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묵묵히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그 일이 매일 반복되었죠. 어느 날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웃고 계신 부모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가족 해줄게. 평생 네 곁에 있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저는 그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왔구나. 얼굴 보니까 참 예쁘네. 어서 들어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자친구 누나가 늦게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누나는 제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대뜸 이상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혼자 오래 살았다며? 그럼 남자 경험 많겠네? 내 동생이 몇 번째야?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야? 첫 만남에 그게 할 소리야? 술 마셨어? 남자친구 누나는 남자친구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따지듯 말했죠. 야, 넌 왜 하필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하냐?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도 참. 처가 없으면 집안에 도움될 것도 없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미정, 당장 그만 못해? 이게 왜 이래? 남자친구 어머니가 호통을 쳤지만 남자친구 누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너 명심해라. 부모 복도 없는 여자는 남편 복도 없어. 너 쟤랑 결혼하면 단명할 수도 있어. 내 말 명심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지금 그 말 취소하세요. 남자친구 누나가 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는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나, 이럴 거면 나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의 차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은 적어도 가려. 뭐? 내가 왜 나가? 참나. 알았어. 내 발로 간다. 근데 정우야, 너 설마 진짜 이 결혼 할 거야? 우리 약속 잊지 마라. 남자친구 누나가 경고하듯 말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고개를 숙이셨죠. 서연 양, 정말 미안해. 제가 원래 저렇지 않은데 내가 단단히 혼낼게.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자친구 누나가 말한 약속이라는 게 자꾸 거슬렸죠. 대체 무슨 약속이 있는 걸까요? 시댁집을 나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자친구 누나가 던진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무엇보다 마지막에 한 말이 걸렸습니다. 정우 씨, 아까 정우 씨 누나가 말한 약속이 뭐야? 무슨 약속이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사실 얼마 전에 누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매형이 가게 확장하면서 이전 자금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 결혼 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 결혼 자금을? 갑자기? 누나가 그러더라. 너 어차피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돈 빌려달라고. 30 중반의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포기한 줄 알았다나?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도 한다고 했지. 돈 못 빌려준다고 거절했어. 저는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누나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거야. 오늘 서연이 너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단단히 말해둘게. 남자친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돈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누나였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희를 보더니 담배를 던졌습니다. 정우야, 너 진짜 이 결혼 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누나가 너 나빠지라고 이런 말 하겠니?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한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그럼 이전 자금 조금이라도 빌려줘. 얼마 안 돼. 네 매형이 지금 급하거든? 동생이 누나 좀 도와줘야지. 누나,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도 결혼하려면 돈 여유 없어.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남자친구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악의가 가득했어요. 마치 이게 다 내 탓이라는 듯이요. 남자친구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가버렸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반대의 이유가 고작 돈이었다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모욕을 주고도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다니 정말 불쾌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누나가 원래 저러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매형 사업이 안 좋아서 예민한 것 같아. 내가 잘 타이를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앞으로 저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게 걱정되기 시작했죠.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했죠. 부모님을 잃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아뵀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밥 먹었어? 저희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시누이가 들어서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해. 동혁이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가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더니 동혁이가 이제 각자 길 가자는 거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대.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죠. 야, 박서연, 다 너 때문이야. 너네가 그때 결혼자금 빌려줬으면 내가 이혼 안 당했어. 너네가 돈 안 빌려줘서 가게가 망한 거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억지인지 이해가 안 되었죠. 예, 너는 네 올케한테 무슨 말이야? 박서연? 제대로 못 불러? 누나,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서연이 탓이야? 억지 부리지 마. 아니, 맞다고. 쟤만 안 나타났으면 정우가 나한테 돈 빌려줬을 거 아니야. 제가 꼬셔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못 빌려준 거잖아. 이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누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장 사과 안 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 어디서 우리 탓을 해? 사과? 내가 왜?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쟤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부모복도 없는 년이 남의 집안까지 망쳐놨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시어머니가 신우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미정, 당장 나와! 너 오늘 정신이 나갔구나. 나와!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대판 싸움이 났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저녁 늦게까지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들 집에 가거라. 미안하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 내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혼을 왜 저한테 떠넘기는 건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이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주말 오후라 느긋하게 책을 읽고 있었죠. 남편은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으니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서연, 나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대뜸 반말을 하는 게 심상치 않았죠. 너 때문에 나 이혼당했어. 알지? 무조건 다 네 탓이야. 네가 내 동생 꼬셔서 결혼해서 내가 이 꼴이 난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황당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가게 망해서 이혼하는 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가게 망했다고 아내 버리는 시매부도 이상하고 그걸 저한테 떠넘기는 형님은 더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정말 제 탓인가? 저 지금 정말 어이없네요.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감히?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혼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억지도 정도껏 부리세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야! 듣기 싫으면 꺼져. 너도 이혼해. 어쨌든 나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거든? 손가락 빨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 네가 책임져. 니네 부부가 나한테 빚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가 싶었죠. 형님, 뭐 약 드세요?
드시면 안 되는 약 드셨어요? 아니면 꼭 먹어야 할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왜 제가 형님 생활비를 대요? 저희는 형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일을 하세요. 팔다리 멀쩡하시잖아요. 젊고.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일하라고 훈계질이야? 나 너 손윗 사람이야. 어디 감히?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막노동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형님 나이가 몇인데 동생 부부한테 생활비 달라고 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인연이 진짜. 감히 어디서 신우이한테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네가 뭔데? 형님이 먼저 막말하셨잖아요. 전 예의 지키려고 했는데 형님이 선 넘으셨어요. 저 이제 끊을게요.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 신우이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박서연,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니네 부부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둬.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뭐 돼? 뒷배 있어?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하긴 네 부모가 뒤지고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형님, 뒷배요? 제 뒷배는 제 남편이요. 형님 동생이요. 지금 그 동생한테 손 벌리고 있으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네요? 계산도 못 하시나 봐요. 돌아가신 분들 욕하는 거 보니까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네요. 매부가 참 현명하셨어요. 그런데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형님 자식들이 똑같이 보고 배워서 형님한테 똑같이 해요. 애들이 엄마 하는 거 다 보고 배우거든요.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욕까지 하다니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황당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죠. 오늘 회사에 있는데 누나가 전화했어. 형님이? 왜? 아주 대놓고 거짓말로 당신 헌담을 늘어놓더라고. 당신이 어머니 홀려서 돈을 빼돌린다느니, 어머니 구박한다느니 아주 온갖 거짓말을 다 하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제발 정신 차리고 이혼하라고, 당신이랑 살면 인생 망한다고. 업무 중에 그런 전화 받으니까 진짜 짜증나서 미치겠더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였죠. 전화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누나한테 승질을 냈지. 다시는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남매 인연 끊는다고 한 소리 했어.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우이 집을 찾아갔어요. 허름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너 여긴 왜 와? 누가 오래? 저는 신우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발짝 다가섰어요. 형님, 딱 한 번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귀 열고 잘 들어요. 다시 한번 정우 씨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 야, 너 나한테 협박이냐? 이년 맹랑한 것 봐.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형님이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저도 형님처럼 더럽게 할 수 있어요. 할 줄 모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큰 거 아시죠?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눈빛에 기가 죽은 게 보였어요. 형님, 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 부모님 없다고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진짜 법적으로 갈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신우이가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걱정하세요. 이혼당하고 애들 둘 데리고 이 빌라에서 사시면서 동생 부부 이혼시키려고 안달이에요? 그 에너지로 일자리나 알아보세요. 그게 형님 인생에 더 도움 될 거예요. 신우이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 끝났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저는 돌아서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후련했죠.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행히 크게 아프신 건 아니었습니다.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서연아, 고맙다. 네가 와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바쁜데 이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서연아, 이게 뭔지 좀 봐줄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늦게 낳으셔서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게다가 글을 읽을 줄 모르셨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정이가 가져왔어. 세금하고 연금 문제 처리해준다며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아직 안 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뒀다. 얘가 맨날 전화해서 재촉을 하는데.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대출 약정서였어요.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1억을 대출받는 서류였죠. 시누이가 글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였어요. 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이거 세금 서류 아니에요. 대출 서류예요. 지금 어머님 집 담보로 1억 빌리는 서류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대출?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세금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어머니, 형님이 어머니 속이신 거예요. 어머니가 글 모르시는 거 이용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어떻게 지나 아주 너미한테 이딴 짓을 해? 이 망할 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정우 씨, 지금 바로 어머니 댁으로 와. 형님이 어머니한테 대출 사기 치려고 했어. 빨리 와. 남편이 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왔어요. 상황을 듣더니 얼굴이 시뻘개졌죠. 남편이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얼마 뒤 시누이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뻔뻔하게 말했죠. 뭐야, 왜 불러? 나 바쁜데. 남편이 대출 서류를 시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엄마한테 대출 사기 치려고 한 거야? 시누이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아, 그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 지금 돈 없어서 굶게 생겼다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월세도 밀렸어.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어차피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 돈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We are the family. 어? 알아들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친어머니한테 사기를 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형님, 지금 그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글 모르시는 거 이용해서 대출 서류에 사인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뭐? 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가족끼리 돈 좀 빌리는 게 왜 사기야? 오버하지 마. 누나, 엄마한테 세금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사인 받으려고 한 게 사기지 뭐야. 아주 콩밥을 먹어라 정신 차리지, 어? 아, 진짜 짜증나네. 그럼 어쩌라고? 나 진짜 돈 없단 말이야. 일을 해. 누나 아직 젊잖아. 40도 안 됐으면서 왜 일할 생각을 안 해? 신우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나 몸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 일 못해.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후 20kg는 불어나 보였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했죠.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근데 살은 왜 그렇게 찌셨어요? 아프면 살이 빠지던데. 집에서 배달 음식 드시면서 놀기만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야, 넌 짜져 있어라. 누나, 서연이한테 반말하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이런 짓 하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로 감옥 보내버릴 거라고. 이번엔 누나 몸에 흐르는 피 때문에 참는 거야. 그거에 감사하면서 살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사기를 쳐? 네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줬을 거다. 근데 사기를 쳐? 엄마를 속여? 엄마, 나 진짜 급했다고. 네가 일을 해야 도와주지. 젊은 게 매일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뒹굴거리면서 돈 달라고? 네 동생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신우이가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나 간다.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들이야? 신우이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진짜. 나중에 다들 후회할 줄 알아. 문이 쾅 닫혔어요.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간간히 들었죠. 신우이도 일을 시작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작 일을 하면 됐지 않나 싶었어요.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했어요. 10달을 채우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하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미정이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준이를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얼마나 예뻐.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하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니 이웃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 아파트 리모델링 건으로 잠깐 얘기 좀 해요. 주민동의서 받아야 해서요. 아, 그래요? 그걸 왜 하는 거야? 싫다는데 굳이 조합을 만들어서는. 에휴, 서연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시어머니가 잠시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하준이를 거실 바닥에 깔아둔 이부자리에 눕혀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출산 후 장이 안 좋아졌거든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몇 분 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향하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파묻혀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뒤집어 안아 올렸어요. 다행히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생아가 엎어져 있으면 질식사 할 수 있어요.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인데 왜 저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신우이가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신우이 짓이라는 걸요. 저는 하준이를 안방에 데려가 눕혀놓고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신우이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형님, 미쳤어요? 야, 너야말로 미쳤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이가 왜 엎어져 있어요? 뒤집기도 못하는 애가. 형님이 한 거잖아요. 증거 있어? 네가 봤어? 여기 너밖에 없잖아. 설령 네가 안 했어도 애가 베개에 얼굴 받고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정상이냐? 그래, 내가 그랬다. 뭐 어쩔래? 신우이가 발악했어요. 야, 나 이혼당해서 혼자 힘겹게 애들 둘 키우면서 산다. 근데 너는 뭐야?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육아하잖아. 나만 왜 불행해야 돼? 왜 나만?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사람인가 싶었어요. 질투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해서 퇴근하고 바로 온 거였죠. 남편이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여보, 형님이 하준이를 엎어놨어. 내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그래서 하준이 질식할 뻔했어.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신우이를 돌아보았죠. 누나, 지금 서연이 말이 사실이야? 제가 지 새끼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누나!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죠. 오늘 확실히 알았네. 누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갓난아이한테 그런 짓을 해? 질투가 나면 나한테 화를 내. 아니면 서연이한테 화를 내든가. 그런데 애한테 왜 그래? 애가 뭔 죄야? 야, 증거 있냐고. 내가 했다는 증거. 형님이 했다면서요. 증거? 뒤집기도 못하는 애가 혼자 엎어졌겠어? 누나밖에 없었잖아. 아직도 발뺌이야? 누나, 오늘부로 남매 인연 끊자. 그냥 다시 보지 말자.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죠. 무슨 일이야? 왜들 이래? 엄마, 누나가 하준이를 엎어놨어. 서연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질식할 뻔했어.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등짝을 세게 때리셨어요. 퍽 소리가 났죠.
이 미친년아, 네 조카야. 피가 섞인 조카라고. 아이씨, 그만두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네가 대출 서류 들이밀었을 때도 참았어. 내 딸이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그래? 너는 대체 왜 인간이 못 되니? 어? 네 아빠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겠어?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가. 다시 네 집에 오지 마. 오늘부로 넌 내 딸 아니야. 엄마! 나가! 신우이가 문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을 열며 악을 썼어요. 다 전현 때문이야. 박서연!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이 다 망가진 거야. 두고 봐. 네 년 절대 잘 안 될 거야. 내가 매일 저주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는 저 인간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게 마지막이길 바랐죠. 그리고 다시 반년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와 인연을 끊은 뒤 저희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하준이 세 식구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죠.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오늘 야근이야.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밥은 먹었어? 걱정 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하준이를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났어요. 자정이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제 전화는 꼭 받았어요.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쁜 생각이 자꾸 들었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죠. 회사 초 근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기 죄송한데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회사에 아직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도요? 네. 잠시만요. 제가 사무실 한번 가볼게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형수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과장님 사무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이웃집에 급히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죠.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한다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야근 중이셔서 발견이 늦어졌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정우 씨, 눈 떠봐. 나야, 서연이야. 정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차가웠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에 이어 남편까지 저는 또 혼자 남겨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혼자 키워야 하는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몸이 여기 있는지 영혼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멍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갑자기 잃은 충격에 넋이 나가셨어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오열하시다가 멍하니 계시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신우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울먹이며 동생 영정 앞에 섰죠. 조문객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조문객이 끊기고 조용해졌을 때였죠. 신우이가 슬쩍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유산 얼마나 돼? 아파트도 있고 보험금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동생이니까 나도 반반 나눠야지.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죠. 형님, 지금 돈 얘기예요? 야, 사람 죽은 건 죽은 거고 남은 사람은 정리해야 할 걸 정리해야지. 아니야? 정우 내 동생이야. 당연히 나눠야지.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도 있을 거 아니야. 꽤 나올 텐데. 그건 얼마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정우 보험 든 거 있지? 사망보험금은 얼마야? 다 합치면 몇 억 되지? 그걸 너 혼자 먹겠다고? 어이가 없네. 나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밖에서 얘기해요. 뭐? 왜? 그냥 나와요. 뭐? 그래. 여기서 돈 얘기하긴 좀 그렇겠네. 저는 신우이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어요. 인적이 없는 곳이었죠. 야, 여기 왜 데려온 거야? 춥게. 빨리 얘기해. 저는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퍽! 신우이 얼굴에 주먹이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주르륵. 신우 코에서 쌍코피가 흘러나왔죠. 야! 미쳤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어요. 뺨을 때리고 또 때렸죠. 이년아,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네 동생 장례식장에서 돈 타령이야? 네가 인간이야? 아파! 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부모님 욕하고 정우 씨한테 이혼하라고 하고 내 아들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참았어. 근데 남편 장례식장에서 유산 타령을 해? 감히? 저는 신우이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발로 걷어찼어요. 이년아, 오늘 확실히 말해둘게. 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신우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시댁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준이와 둘이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저와 하준이가 유일한 위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집을 매매했어요. 대출을 좀 받아야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죠. 직장도 구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하준이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가 5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배가 아프다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 얼굴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아이에게 윌리엄스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에요. 신장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니, 제 아이가 암이라니요. 선생님,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제발 어서 치료해 주세요. 뭐든 할게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저를 불러 병원비 상담을 해주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수술비, 입원비, 이후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4천만 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천만 원이 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생활비와 하준이 병원비로도 많이 빠져나갔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팔면 갈 곳이 없었어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이미 집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제 수입으로는 더 받기 어려웠죠. 머리를 싸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문득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힘들 때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넌 여전히 내 며느리잖아.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러웠죠. 하지만 하준이를 생각하면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서 있었죠.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너 여긴 왜 와?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누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형님은 알 필요 없어요.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야, 너 돈 필요해서 온 거지? 얼굴 보니까 딱 알겠다. 돈 없어서 왔구나? 돈 없는 인간들 눈 밑에 엽전주름이 생기거든. 딱 너처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네 진짜. 나 힘들 땐 외면하더니 이제 너도 애 혼자 키우니까 힘들지? 어때? 힘드니까 돈 구걸하러 온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계속 비아냥거렸죠. 남편 죽으니까 별 수 없네. 결국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러 왔구나? 아, 불쌍해라. 형님은 노느라 돈이 필요했잖아요.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돈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저랑 형님은 달라요.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인연이 여전히 나한테 개기네?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야였어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설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콱! 신우이가 대야물을 제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졌습니다. 꺼져! 여기서 너 반기는 사람 없어! 꺼지라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휘어잡았죠. 이게 진짜! 신우이도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둘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할퀴고 밀치고 잡아당겼죠. 야! 놔! 이 미친년아! 미친년은 네가 미친년이지. 저는 신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몇 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했죠. 아! 아파! 머리카락 뽑힌다고! 뽑혀라! 다 뽑혀버려! 둘이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떨어졌어요. 난장판이 되었죠. 둘이 뒤엉켜 싸우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장보고 오신 것 같았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 못해?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희를 떼어놓으셨어요. 저희는 헐떡이며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신우이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 헐떡거렸어요. 엄마, 인연이 엄마 돈 뜯으러 왔어. 불쌍한 척하면서 돈 달라고 하려고 온 거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하준이가 아파서요.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젖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서연아, 괜찮아. 하준이가 아프다고? 얼마나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신우이가 발끈했습니다. 뭐?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맨날 안 된다고 해놓고 쟤는 도와줘? 왜 나만 차별해? 나도 엄마 딸이야.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죠. 차별? 내가 너를 차별했어? 너는 일도 안 하고 나한테 사기나 치려고 했잖아. 대출 서류 들이밀면서 세금 서류라고 거짓말했지. 그것도 잊었어? 그건... 그리고 미정아, 네가 이혼당한 이유 정우가 돈 안 빌려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최서방이 나한테 다 말했어. 네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거. 최서방이 수빈이랑 수아 유전자 검사했는데 둘 다 자기 애가 아니라더라. 너 그래서 이혼당한 거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신우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못나도 내 딸이니까 보듬고 살려고 했어. 근데 너는 도가 지나쳐. 조카 죽이려고 하고 동생 장례식장에서 유산 타령하고 지금은 서연이한테 물을 끼얹어? 애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온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늦었어. 오늘로 너랑 인연 끊는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시어머니가 신우이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다시는 오지 마. 신우이가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하준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항암 치료도 잘 버텨주었죠. 의사 선생님이 예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준이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시어머니께 돈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서연아, 이건 내 손주 치료비야. 갚을 필요 없어. 하준이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기도 해. 하준이가 건강한 게 내 보답이야. 저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효도하며 살았어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준이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많은 것을 잃었어요. 부모님,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곁에 남아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